5장 2절 문자의 표현 방식과 문자를 위한 자료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1장 1절에서 자료형, 기본 자료형에는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과 실수를 저장하는 자료형, 크게 이 두 종류가 존재한다고 했어요. 어디에도 문자를 저장하는 자료형 뭐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컴퓨터는 사실상 이 문자, 우리가 아는 A, B, C, D 이런 형태로 메모리에 저장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우린 잘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5장 2절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문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ASCII 코드 테이블이라는 것을 작성을 해놨어요. 이게 뭐냐 하면, 자, 이 약자를 보면 ANSI라고 있는데 미국 표준협회래. 그러니까 미국의 표준이래. American National Standard Institute에서 각 숫자들을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 놓은 건데, 자, ASCII 코드라는 거는 American Standard Code for Information Interchange라고 해서 미국 표준 코드래요. 누구? 미국에서 사용하는 정보통신을 위해서 제정해 놓은 코드. 그래서 이와 같이 약속을 정해 놓고 그 안에는 이런 식의, 자, A는 대문자 A는 65야, B는 66 이런 식으로 숫자들을 쭉 매치를 시켜 놓은 거야. 그리고 뭐 소문자는 97번, 소문자 A는 97, B 98 이런 식으로 커져 가게끔 약속을 해놔. 그러면 우리 컴퓨터를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문자를 저장하게끔 시키면은 컴파일러는 이 표에서 자기에 해당되는 숫자 값을 읽어와서 숫자 값을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는 거야. 결국에는 정수가 저장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코드상에서 캐릭터 ch1이라는 변수에 A라는 문자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작은 따옴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자를 딱 써주면, 그러면 이 A라는 문자 한자를 나타내고, 이건 우리가 컴파일이라는 걸 실행을 하면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ASCII 코드에 찾아서 65라는 숫자 값으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러면 65라는 숫자가 ch1에 저장이 되겠고, 자, ch2에는 C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하면 C에 해당이 되는 숫자 값 67이 나와서 이곳에 저장이 된다. 그러면 ch1은 얼마? 65를 기억하고 있고, ch2는 67이라는 값을 저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전부야.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화면에 출력할 때, 자, 내가 좀 전에 우리 ch1 캐릭터 ch1에 대문자 A를 저장해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면 결과적으로 얘가 얼마? 65가 되어서 여기에 저장이 된다고 했어. 그럼 내가 화면에 이제 출력을 할 때 printf 하고서 출력을 하는데, 이 값을 그냥 우리가 %d 정수로 출력하는 거죠. 정수로 출력하게끔 서식 문자를 적고 ch1이라고 적으면은 결과값이 얼마? 이 숫자 값 65가 그대로 화면상에 나타나는 거야. 근데 printf 하고서 이번에 C라고는 서식 문자를 사용을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 그러면 ch1이라고 똑같이 적어주면, 그러면 이번에는 얘를 문자로 보여주세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대문자 A가 출력이 된다는 거야. printf가 그런 역할을 해준다. printf가 서식 문자가 %C가 적혀 있으면 ch1의 값 65를 보고서
아스키 코드에 어떤 모양의 건지 확인을 하고서 거기에 있는 문자 모양대로 해서 화면에다가 그려주게끔 printf가 그런 역할을 해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자가 표현이 된대. 자, 그러면 예제를 다시 한번 보면, 자, ch1에는 대문자 a, 2에는 65. 그럼 이렇게 적어놨어. 이걸 뭘 보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적은 것도 실제 본질적으로는 65라는 숫자 값이 저장이 될 거라는 걸 확인해 보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ch1, ch2 저장을 하고서 %c, %d 두 개로 출력을 해보는데 누구를? 똑같이 ch1을 %c와 %d로 출력을 해본 거야. 그러면 얘가 처음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데 문자로 보여달라고 했으니까 a라는 값이 나오고, 두 번째는 숫자 정수로 보여줘 했으니 65라는 값이 나온다. 자, 두 번째는 ch2에는 그냥 65를 그대로 저장을 하고서 똑같이 적어봤더니 A65 똑같은 출력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자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상황을 보는 거예요. 다음 ch3은 이제 int형 변수에다가 ch3은 z, ch4는 90 저장을 했어. 둘 다 똑같이 90이 저장이 된 거야. 그리고 출력했더니 z90, z90 잘 출력이 됐어. 이제 여기서 뭘 보려고 하냐면, 자, int형으로 저장을 하나 캐릭터형으로 둘 다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형이기 때문에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면 문자로 표현을 하면 ASCII 코드 테이블에 매치되는 게 있으면 그걸로 출력을 해준다는 거야. 자, 그런데 자, 캐릭터는 1바이트 크기를 가져. 1바이트 크기를 가져서 이게 저장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가 마이너스 128에서 플러스 127까지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ASCII 코드 테이블을 보면, 자, 뒤에 ASCII 코드, 이게 이제 ASCII 코드 테이블인데, 이 표현하는 숫자의 범위가 보면 0부터 시작해서 얼마? 127번까지 지정이 되어 있어. 이게 가장 이제 기본 ASCII 코드 표인데, 이렇게 해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캐릭터로 만들어도 이 범위에 0부터 127까지 다 딱 맞게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내가 int형으로 변수를 만들면 얘는 4바이트 크기를 갖기 때문에 4바이트 크기를 가져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도 플러스 마이너스 22로 얼마야. 그러면 우리는 ASCII 코드는 기껏 저장해봤자 이 1바이트 이것만 쓸 건데 이 앞에 이만큼 매번 낭비가 되죠. 그래서 이제 문자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int가 아니라 캐릭터라는 자료형을 만들어서 글자를 저장하게끔 그렇게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char이라는 게 우리는 이런 식으로 1바이트짜리, 그리고 뒤에 가면은 우리가 글자 한자가 아니라 여러 자를 저장할 때는 이제 배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여러 개의 공간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다가 이제 단어나 문장을 저장을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문자라는 거는 어떻게 ASCII 코드 테이블이라는 걸 사용을 해서 활용을 한다라는 걸 이제 살펴본 거고, 바로 뒤에 이렇게 ASCII 코드 테이블을 살펴보면 0번부터 31번까지는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가 잘 쓰는 게 널은 종종 쓰는데, 이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이게 눈에 보이는 그런 문자가 아니라 컴퓨터가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컨트롤 문자라고 해요. 컨트롤 문자라고 해서 우리가 뭐 출력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하는 건 아니에요. 실제 이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는 거는 이 32번 스페이스 공백이야. 아무것도 없는 공백부터 해서 이런 특수 문자들, 그 다음에 0, 1, 2, 3, 4, 5, 6, 7, 8, 9 이거는 없다, 0가 아니라 이와 같이 생긴 문자를 얘기한 거예요. 0, 1, 2, 3, 4. 그래서 실제 이거 ASCII 코드의 값은
48번부터 해서 이렇게 커져가고 있대. 그 다음 대문자 A 65부터 해서 커져가서 Z까지. 소문자 A 97번부터 Z까지. 그리고 몇몇 특수문자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 코드를 한번 예제로 입력을 해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문자들을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대문자 i가 아니라 소문자 i가 될 거예요. 소문자 i. 이렇게 해서 해보면, 자, i는 0부터 127까지 바뀌어갈 거니까 그 숫자에 해당되는 문자를 출력해 달래. 그리고 이거는 매번 옆으로 다 쓰면, 그래서 10개를 출력을 하고 나면 그때 줄을 한번 바꾸게끔 이렇게 해서 10개씩 쭉 출력을 해볼 수 있게 해놨으니까 실행을 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이걸 보니까 한 가지 또 의문이, 그러면 한글은 어떻게 해요? 한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전에 이 아스키 코드를 만드는 C 언어가 처음 나온 게 언제 1972년에 C 언어가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오로지 미국에서만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미국에서 만들었어. 우리나라로 이걸 한 대 사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쓰다 보니까 한글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이 상태에서는 없으니까 우리 한국에서 컴퓨터 잘하는 컴퓨터 박사들이, 그러면 우리 한글을 표현할 수 있게 여기에 프로그램을 수정을 해서 한글을 쓸 수 있게 프로그램을 넣어준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한글 모양의 폰트도 테이블도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한글을 작성을 하고 입력을 하고 하는데 문제없이 쓸 수 있게끔. 그러면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로 된 문서 만들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카피해주면 그 사람도 한글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사용을 하는데 문제없이 나오게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는 한글을 잘 쓸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한 80년대, 90년 초까지는 이렇게 해서도 잘 사용을 했어요. 자, 근데 이제 90년대 인터넷 시대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게 되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글을 쓰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고 준비가 되어 있어. 그리고 웹브라우저에다가 이제 한글로 해서 웹페이지를 만든 거야. 그리고 이걸 인터넷에다가 연결을 지어준 거지. 그럼 미국 사람이 여기에 인터넷으로 들어와서 이 페이지를 읽어서 가져가서 자기 거에다가 출력을 하려고 했더니 한글과 관련된 게 없으니까 글자들이 다 깨져버리는 거지, 이 사람은. 그러면 한글을 제대로 이거는 읽을 수 없겠죠? 자, 근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한글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 사람의 페이지를 가져와서 여기에다 출력을 했더니 한글로 잘 나오는 거야. 우리 국내는 괜찮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 한글을 볼 수 없게. 그러면 우리 한국만 해당이 되겠냐?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모든 세계 언어들이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생긴 거야.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그래서 이제 아스키 코드 말고 유니코드라는 걸 별도로 다시 더 제정을 하는 거지. 아스키 코드는 0번부터 127번까지 밖에 없지만 유니코드는 0번부터 훨씬 더 많이 2바이트를 사용을 하게끔 준비를 해놨어. 그럼 거기에 0번부터 127번까지는 아스키 코드랑 똑같이 넣어 놓고 그 아랫번 번호 쪽에다가 이제 한국어도 넣어 놓고 중국어도 넣어 놓고 다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모든 컴퓨터들이 기본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언어를 사용을 하더라도 다 표현해낼 수 있게끔 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유니코드라는 게 되고, 좀 더 궁금한 사람은 인터넷에서 유니코드라는 걸 검색을 해서 좀 더 해봐봐. 이것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하는 지금 기본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유니코드를 베이스로 하지 않고 일단 ASCII 코드를 베이스로 모든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걸로 해서 공부가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유니코드를 사용할 때는 이미 API로 거의 대부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크게 신경 쓸 거는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자에 대한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책에 있는 예제와 이 예제까지 한번 완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